여러 명이서 도구를 들고 학생을 폭행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처분이 어떻게 났느냐? 1호 처분, 서면 사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물론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잘 설정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폭력이 이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또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하다가 형사사건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각도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폭이 연루가 되고 학폭 처분이 있으면 출전 정지라든지 이런 징계들이라든지 제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출전을 못하면 바로 직격타가 되니까 조금 심각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사안만 보면 뭐 여러 명이서 도구로 폭행을 했다. 한 학생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고 과장된 측면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는 변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당연히 준비를 많이 했죠. 증거 자료라든지 그때 같이 동석했던 이제 뭐 사람들이라든지 뭐 당연히 목격자라든지 뭐 이런 주변 것들을 다 준비를 당연히 했고, 그리고 학폭위원회를 가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확실히 한 거는 정말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아니면 과장됐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 증거를 미리 이제 의견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과장이 됐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러이러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뭐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장이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윗학년이 또 아랫학년을 폭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들을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법조인도 계시고 다양한 직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그냥 학부모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일반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설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학폭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나 부모가 아주 강하게 학폭위 자체에서 개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주로 많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을 때만 이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이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서면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만약에 아이가 출석을 하더라도 당연히 의견서를 미리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집해온 증거 자료들도 다 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과장됐고, 이런 상황,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든지 그때 이제 운동선수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진술서들을 다 모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의 폭행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설득을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안만, 뭐 그냥 객관적인 사안만 놓고 보면은, 요소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1호 처분 서면 사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사실 살짝만 닿아도 폭행은 폭행이기 때문에, 사실 밀쳐도 폭행은 폭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했고요. 정말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합의가,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처분이 나왔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 나온 사건인데, 이렇듯이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방향 설정을 정말 잘 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까딱하다가는 이게 학폭 사건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 학폭의 사건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형사사건이나 일반 사건처럼 하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 학부모의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님들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 초기 단계부터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폭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당황하시거나 억울하시거나 화내시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변호사 상담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광고만 삐까뻔쩍하게 하는 이런 데를 가시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폭 사건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 로펌들에서 무작위로 막 본인들도 학폭 전문가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좀 가급적이면 거르시고요. 최대한 많이 찾아보셔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줄 만한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처음부터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